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26년 입춘을 기점으로 병원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인월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만약에 이제 임목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갑인도 있고 병인도 있고 무인도 있고 경인도 있고 임인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가능성으로 오는데 경인월이 오려면 5년이 걸려요. 그래서 같은 인월이라도 각 해마다 이렇게 천간에 달고 오는 글자들이 다른데, 자, 올해는 병 5년이 경인월로 시작이 됩니다. 자, 병5년을 제가 설명드릴 때 지지의 운동성은 인옷을 운동을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지의 운동을 인옷을 운동을 한다는 건 이제 2월달 2월 4일부터 경인월로 들어가서 갑오월이 이제 있어요. 이거는 6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술월이 10월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2월, 6월, 10월 이렇게 핵심적인 일들이 발생하면서 병5년의 흐름이 형성되는 거죠. 삼합이라는 건 시작과 정점, 마무리 이렇게 운동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5년 경인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요 병화가 뭐예요? 세군이라고 해요. 병화가 올해의 임금이다. 세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병화를 기준으로 월운을 이렇게 인지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병화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뭐예요? 편제. 네. 이런 거 너무 좋아. 말해주는 거. 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병화 중심으로 이 편제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근데 흔히 어떻게 하냐면 내 일간을 딱 바로 대입을 시켜서 일간에게 내가 만약에 간목이야. 그럼 편관으로 시작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희 스승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다른 이론을 펴시는 분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각자의 관법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세군의 입장에서 경금은 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제적인 걸로 이 올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편제가 뭐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정제하고도 비교를 해봐요. 점점 커지네 일이. 편제라는 거는 확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현재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닥친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비욘드,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장적인 예측. 그런 예측을 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지금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인 분도 사실은 많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이 뭔가 변화가 커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변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여기서 희망을 찾아가야 될지가 굉장히 큰 지금 화두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측을 막 해요. 제 동생이 사주라는 거는 시옷도 믿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정제, 정관, 정인 이렇게 직장인으로만 살아서. 근데 저한테 요즘 전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가고 왜 신점을 찾아가는지 알았대. 처음 느꼈대 이런. 그래서 편제라는 건 자꾸 예측하고 싶은, 미래를 알고 싶은 이제 그러한 확장성의 예측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맞을 것이다 틀릴 것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편제성에 좀 멀리 보고자 하는, 좀 돈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제는 그야말로 돈이죠. 네.
그야말로 실생활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생활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신묘월이죠. 네. 이때는 편재적인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제 정말 정제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다음 달이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군의 기준에 제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경신금으로 1, 2월을 그러니까 2, 3월을 양력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재에 대한 문제다. 전체 일간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경인이라는 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경금한테 인목은 뭐예요? 네, 편제요. 또 편제죠? 네. 한 장 하는 거야, 이제. 경금한테 인목은 또 편제인데, 자, 인목을라는 걸 봤을 때, 인목은, 시작이고, 이거는 행동하는 에너지죠? 네. 그리고 인목은, 병화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하나거든요. 춥다, 춥다. 그렇잖아. 뭐 입춘이 지난다고 해서 뭐 기온이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잖아. 이런 개그. 그러면 추워 여전히. 그럼 뭘 기다려요? 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난을 지향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합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이제 지향하는 게 인목이고, 또 이는 생지잖아요. 역마예요. 뭐 비슷한 이 시작의 기운, 뭐 역마 이런 거 다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인월에 뭘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뭔가 이제 병원연이 좋은 사람이, 병원연이 좋다고 들었어요. 병원연이 내가 화가 참 필요한 사준 때 그때 화가 막 기둥으로 들어왔잖아. 네. 병원연이 굉장히 나한테는 희망적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예측 조짐 낌새 이런 거가 들어온다 하고 했을 때 그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인달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인월, 갑오월까지 그것이 쫙 진행된다. 병원연의 느낌이 좋은. 그러니까 내 사주 8글자 플러스 대운까지 2글자 합쳐서 10글자를 다 봐야 되겠지만, 이 경인이라는 거는 그런 인목의 그런 시작하는 기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기운이기도 해요. 호랑이잖아요. 네. 호랑이가 맘먹으면 생각 좀 하고요. 이러겠냐고. 저만큼 가 있지. 그런 기운. 근데 경금을 달고 왔죠. 그러면 인목 입장에서 편제라는 거라기보다는 인목의 어떤 그 분별하지 않은 기운. 그러니까 인목은 일단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적인 거 시작하는 기운이 분별심이 없단 말이야. 하고 보잖아. 애기가 너 저거 갖고 싶으면 저기 뜨거운지 차가운지 생각하냐고 가서 덥석 잡잖아. 그게 이제 인목의 에너지인데 경금이 그거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제한을 두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 이 경금으로 인해서 조금 뭐 축소해서 굉장히 나를 심리적으로 좀 압박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경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이 재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나한테 허락이 된다면 충분히 용기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고, 내가 뭐 매매를 해야지 이 일이 풀려요. 뭐가 나가야 돼요. 그 부동산 같은 거 처분이 돼야 돼요. 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실생활에 이 물꼬를 터야 된다 그러면 인월에 많이 물꼬가 터질 것이다. 왜? 병호가 좋다면 병호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즘 상담할 때 며칠만 좀 기다려보세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막. 근데 조국방 분들은 인월 되면 딱 2월 4일부터 뭔가가
무조건 다 풀릴 거라고. 2월 4일부터 요이 딱 이거 일하기보다는 일단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2월 4일이 됐어. 그럼 기분은 좀 좋아져. 약간 에너지는 좀 솟아. 그러다가 이제 발동이 걸리고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시겠죠. 하여튼 병원년은 예, 왕지가 들어온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좌우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대운이랑 세운이랑 충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왕지라는 건 이 변화가 단순한 변화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업의 변화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직업. 내가 25년, 30년, 뭐 어떤 분 40년도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그거를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게 직업적인 면에서 이러한 큰 변화가 들어오는 건 옛날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평생 직장 개념이잖아.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런 개념. 이모작을 해야 돼. 누구나. 그러면 요럴 때 많이 이제 직업 변동, 내가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살았던 거에 대한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요. 병원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그런 인생의 그 제 2장을 2막을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간목이 경인월인데 제가 늘 하는 방식이지만 이 병오년이라는 틀 안에서 이걸 해석하셔야 된다. 이거 갑자기 잊어버리고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안 풀린다. 그래서 간목이 병오년을 봤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경인원을 풀어가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거예요? 간목이 병화 봤으니까 얘는 식신이고 얘는 상관이잖아요. 한마디로 식상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해다, 간목에게는. 식상이라는 건 행동한다, 추진한다, 밀어붙인다, 뭐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 생재가 된다면은 뭐 여자를 얻는다, 남자를 얻는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런 적극적 마인드를 갖고 이 병원년을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한 시작이고 그거에 대한 시작이 병화 기준의 편제로 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확장성, 좀 더 멀리 보는 것, 어떤 그런 심리 상태에서의 경인월이고, 이거는 나의 록이죠. 록이 와서 이 오화를 지향하는 거니까 이 간목에게는 어쨌든 식상 운동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식상 행위가 뭔지를 일단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가게를 오픈하기로 했어. 그럼 그것이 나의 식상 행위인 거고, 내가 공부를 어떤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 그것이 식상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다, 뭐 공부다 그러면 다 인성을 떠올리잖아요. 식상으로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나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식상생재로 공부해서 시험 보는 사람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왜? 식상이라는 거는 재를 내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재를 향하는 거잖아. 그럼 그 재가 나의 결과라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예측을 해서 답을 써야 될지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측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식상이 나에게 뭔지를 이해를 한다면 경인월에 그거에 대한 시작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시작을 내 경금으로 분리분별하겠구나. 금금목하니까. 잘 조절, 분별, 정리해서 인을 신중하게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호수 삼합운동으로 가면 되겠다. 라고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간목들. 작년에 겁재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거든. 그러니까 겁재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을목으로 왔으니, 을목이 상관으로 갖고 왔으니까 을목의 상관은 그 을목 입장에서는 좀 약간 과장된 면이 많아요. 근데 간목 입장에서는 간목은 을목보다는 조금 순수한 면이니까, 순수한 편이니까 을목이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을목이가 과장을 한 거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러한 을목일지라도 올해는 같이 병화를 생하는 거니까 협력의 구조다. 협력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을목이
경인을 받고. 자, 을목이 병오년을 맞이했다는 거는 천간에는 상관이고 지지는 식신이잖아. 네. 이거는 상당히 자신만만한 거예요. 없던 자신감과 없던 배포, 배짱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을목한테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 되게 신중해요. 라고 해도 이 해만큼은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뭐 을목을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 경관에서 뭐 직장을 때려쳐 이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을경합으로 시작을 하죠. 이 을목은요, 이 경금이 들어오면요, 딱 한 점 지어요. 여기까지만 내가 확장하려고 해. 라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무분별하지 않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병호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용기가 있고 막 배짱이 두둑해지고 그거는 맞지만 시작이 경인월이잖아요. 겁재도 끼고 왔잖아. 그리고 이 합으로 을경 합으로 경인월에는 어느 정도 신중함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을목이 상관 보면 그 어떤 상관보다도 바람직한 상관이에요. 상관이 많잖아, 종류가. 네. 경금한테 개수가 상관이고 간목한테 정화가 상관이고 막 그 많잖아. 그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을목의 병화를 보는 상관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을목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상관 이렇게 펴진대, 곧게 펴진대. 그만큼 좀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해니까 을목의 병오년 참 기대가 되죠. 다만 이 을목이 기존에 화가 좀 목화세가 좀 강한 분들이거나 뭐 수나 금이나 어떤 토의 안정성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면 좀 조심은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을목이라면 병오년이 굉장히 용기가 생긴다. 그 용기가 나쁜 용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시도하지 못했던 묶여 있었던 거에 대한 좀 확 펼치는 거다. 꽃이 피는 거잖아. 자신감. 나를 드러내기에 찌그러져 있던 내 모습이 활짝 꽃피듯이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해인데 경인에서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너무 나댈 뻔 했는데 요 시작을 좀 신중하게 하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병화가 병오년을 만났다. 그러면은 얘는 비견이고 얘는 겁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겁이 왔으니까 쟁제할 것이다, 쟁관할 것이다, 좀 그런 부정적인 그런 통변이 많은데 사실상 이렇게 제가 만나는 분들은 화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왕하거나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왜 그러냐면 수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울감을 장착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많이 위축시켰다. 그러니까 병화가 수가 왕하면 병화답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저의 내담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왕자들이 많아서 저는 병오년을 해석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 왕한 수를 혼자 감당했었는데 병무가 왔으니 비겁들이 다 뭉쳐서 거기서 정말 일을 도모하고 같이 조후하고 뭐 그게 습이 됐든 한이 됐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 거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그런 거고 그래도 비겁이 이렇게 양인을 달고 이렇게 양의 겁재는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거든요. 오기 때문에 그냥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앞서가는 인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저기서 앞서가고 있는데 막 헉헉대고 따라가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수왕자나 금왕자나 이렇게
토가 왕하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금왕보다는 토왕한 것이, 토가 좀 어느 정도 뭐 경진이나 뭐 이렇게 토가 어느 정도 있어준다면 또 많이 보조를 받겠죠. 왜? 이 왕한 화가 이 토로 설돼서 안정감을 좀 갖겠죠. 그런데 이제 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금에 대한 쟁에 대한 거. 근데 쟁이 나쁘다기보다는 쟁하게 되면 완전히 흥분이 돼요. 흥분돼요. 흥분이 되면 좀 나의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약간 금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는지, 수가 있거나 토가 있거나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한 그 병화가 경인월을 맞이를 하면은 얘는 편재 편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비겁들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 편인의 일로 도모하니까, 편인은 뭐 브랜드나 자격, 문서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비겁들과의 같이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시작 지점에 있겠다. 시작 지점. 근데 그게 편재와 같이 이렇게 같이 편재를 놓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둘 다 저 앞서서를 아마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그 예측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쨌든 경인으로 왔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하고 한정을 지을 테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때예요. 어쨌든 다만 비겁에 대한 어떤 경계를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계심을 갖는다면 문서로 해놓는 게 제일 좋겠죠. 계약서. 뭐 아예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비겁 운에는 계약을 확실히 들여다 꼼꼼하게,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또는 뭐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못 보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리 많이 그걸 따지고 들어도 그거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들어온 문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깨알 같은 글씨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개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활관 같은 경우는 수나 토가 없거나 그것도 목화세가 강하면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목화세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앞만 보이고 옆 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섣부른 판단, 되돌릴 수 없는 결정, 이런 거. 자,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정화한테는 이 비겁에 이게 바뀌었죠, 에너지가. 아까 병화랑 달리 여기는 이제 겁재지만 어때요? 이거는 내 록이잖아. 뿌리가 들어왔잖아. 이거를 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화에 뿌리가 들어왔죠. 근데 그걸 겁재가 달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불리로 치면은 겁재는 좀 내가 예측 불가능한 타인이거든요. 겁재라는 건 누구에게나 나와 굉장히 이질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 입장에서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게 겁재예요. 그러니까 비견은 안 그래요. 비견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인데, 겁재는 모르겠어, 얘 마음을. 근데 이건 나잖아. 나의 뿌리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리한 거예요, 정화가. 특히 정화가 신약하거나 정화가 지금까지 수운에, 기해경자 신축 이민기 수운에 힘들었던 정화라면, 와, 이 비겁은, 이 겁재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재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편제랑 쟁하니까 뭐 큰일 났어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인옷을 운동을 하는 이 병원연 기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에 어때요? 이 인달에 겁재를 만나는 거야, 드디어.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인중의 병화로 또 나온 거고, 인호합에 이렇게 인옷을 운동의 병화로 나온 거고, 확실한, 어떤, 물론 내 사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은 신약하고 일이 잘 안 풀렸고,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경우에, 뭐 수황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너무 왕해서 내가 감당을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병호가. 그런 경우에는 겁재를 인식 어때요? 처음 인식하는 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겁재랑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얘는 정제잖아요, 나한테는. 네. 얘한테는, 겁재한테는 편제지만 나한테는 정제잖아요. 그러면 내 판단이 더 맞아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편제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확장성이기 때문에 막연한 희망 같은 거라면은 정제로 하는 판단은 상당히 구체적인 거고, 원금 손실을 하지 않겠다라는 안전장치 안에서 내가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운에서 오는 겁재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 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올해만큼은.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자기 상황과 부합시키셔갖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지금 내 상황과 비교하면은 아실 거예요. 이 겁재가 나를 따라와야 돼. 나는 정제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옷을 운동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임목을 어느 정도 한정시키면서 왔으니까, 금극목 시켜서 가지치기 하면서 가는 거니까 올해는 이 시작이 선을 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무토가 경인월을 2월 4일부터 입춘이 되는 이 시점부터 맞이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오년이라는 그 세 군의 입장을 잊으면 안 되겠죠? 병오년은 나에게 어떤 해냐? 인성이 기둥으로 들어온 해다. 그러면은 위에는 현인이고 여기는 정인이면서 양인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내 기준이란 뜻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 같이 형성을 하고 있다. 나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다. 그럼 이런 해에는 들여다봐야 되겠지. 이것이 선 넘는 고집이 아닐까? 이건 아집이 아닐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나 중심의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런데 경인으로 왔죠. 그러면은 식신으로 온 거고 편관으로 왔겠죠. 그 인호술 삼합 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인호술 삼합 운동의 시작. 인성의 운동을 이번 달에 시작을 한 건데, 식신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 분리분별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식신 제사를 하면서 인성 운동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좀 제 말이 좀 잠깐만요. 제 말이 좀 혼동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올해는 인성의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인성의 운동을 한다는 거는 뭘까요? 자격과 관련된, 그쵸? 보면 자격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했던 이력, 나의 레주메에 넣는 커리어와 관련된 것,
이런 거. 또 내가 문서 계획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문서를 어떻게 뭐 매수할지 매도할지 언제 어떻게 처분할지 또는 뭐 그게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월세 계약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성 그러니까 문서에 관한 계획이 있겠죠. 그거를 어떠한 순서로 처리를 할지 그리고 공부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시험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확률이 높다. 이 무토는 올해. 근데 이 천간으로는 편인이고 이 편인은 그냥 무토를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화는 그렇지가 않고요. 오화는 상당히 이 인성에 구체화되어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지난 인년부터 이민년이 되겠죠. 인년부터 내가 막연히 생각해왔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올해 확실하게 자격을 아예 딴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인성과 관련된 일들이 올해 인호술 운동으로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 인성은 뭘 하냐면요. 인성은 관을 끌어내요. 관을 끌어낸다고. 관생인. 그러면 인이 왕하잖아, 올해. 인이 왕하면 관이 이렇게 저절로 따라가, 이렇게. 그럼 관이 뭐예요? 관이, 어떤, 뭐, 직장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직업, 직장. 그리고 이 직과 업은 좀 구분이 되거든요. 이 직이라는 건 어떤 직함의 의미고 업이라는 건 내가 하는 일의 종류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 그러면 업 중심이겠죠. 내가 직 중심이다 그러면 내가 뭐 이 과장이에요. 내가 팀장이에요. 그게 이제 직이고, 그게 직장이 아니더라도 뭐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뭐 프리랜서나 어떤 전문직과 같은 예, 그런 상태, 이런 문제들이 올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 무토가 금과 목에 이렇게 협조를 받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운으로 보면 화랑 토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금과 목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금으로 해결을 하면 그러니까 내 사주 안에서 보세요. 내 사주가 금 위주인지 목 위주인지 보세요. 그러면 금 위주라면은 이거는 내 능력 개발이에요. 목 위주다 그러면은 어떤 직장 내에서의 내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병원연이 인성 기둥으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시작이고 식신으로 제사라면서 가니까 좀 가지치기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2월 달을 맞이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시험이나 이런 거를 오래 준비하는 무토일간이라고 한다면 네. 2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나중에 인호술로 가니까 네. 보통 시험이 가을에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네, 이미 결심하셨을걸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마음은 막 앞서가고 계실 거예요. 저기 앞에. 그래서 무토가, 자격을 갖추는 그 운으로는 상당히 좋다. 기토. 기토도 그러니까 기토는 병원연을 상당히 잘 쓰는 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기토가 병화를 본다는 건 그쵸? 십성으로는 뭐예요? 정인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기토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조건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토라는 거의 그 기본 설정은 뭐냐면은
굉장히 생산성과 개인성, 현실 감각, 구체적 능력 이런 거를 말을 해요. 이 기토가. 무토는 이거에 싹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추기 위해서 그 1순위로 필요한 게 사실은 전 병화라고 보거든요. 자, 기토는 개간된 땅이에요. 물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재배하기 위해서 개간해 놓은 건데 거기에서 태양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거 황무지잖아. 그쵸? 막 가려져 있어. 막 이렇게 막.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거기는 햇볕이 막 1년 내내 안 들어. 그럼 기토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버려진 땅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화의 기운이 약했던 기토라면은 이제 상당히 갖춰진, 그게 어떻게 갖춰지느냐? 인성으로 갖춰지는 거죠. 그럼 정인으로 갖춰졌다 그러면 말 다 했지. 정인은 국가 공인이에요. 자격이라고 해도 국가 공인이고, 문서라고 해도 국가 공인이고, 선생님이라고 해도 자격 갖춰진 선생님이고, 엄마라고 해도 그냥 그런 가장 필요한 걸 주는 엄마고, 그렇죠. 그래서 기토는 이 천간으로 병화가 온다는 건, 아까 무토는 천간으로 병화가 오는 거 좀 막연하거든요. 지지로는 구체화돼 있다. 그럼 지지로 구체화돼 있다는 거는 무토 입장에서는 그래도 실속은 있다는 뜻인데, 병화만 봤을 때는 기토에게 이 병화는 상당히 좋은 에너지라고요. 아마 진짜 사주가 진짜 이상하지 않는 한은 너무 너무 좋은 해라고, 이 병원년이. 근데 지지로는 편인이죠. 그러니까 열성을, 그러니까 이 병화의 좋은 에너지에 플러스 열성을 갖고 온 그런 해다. 그럼 열성을 갖고 왔을 때 이제 좋은 사주는 이제 한한 사주가 좋겠죠. 자, 인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옷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병원연을 시작하는 달이 2월 달이다. 병원연을 시작을 하는데 인성을 내가 갖추기 위한 해이면서 그것이 이제 문서의 획득이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이 경금은 그거를 어느 정도 분리분별하는,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인가, 경금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금이 골라낸다. 어떻게 핵심을 뽑아서 인옷을 운동을 할지 이번 달에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이 세 군의 입장에서 다 제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제 편제로 시작을 하는데, 내년이래. 다음 달에 신묘는 정제로 시작을 하잖아. 어쨌든 2, 3월은 (2월과 3월은) 재성에 대한 시작이면서 재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재성을 생각한다는 거는 계획이 되고, 계획, 그다음에 생활비, 어떤 진행 순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이 2월 3월에 하게 돼 있죠. 시작하는 시점에 재에 대한 시작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편제로 시작하는 이 경인월은 좀 막연하긴 하지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이 정제는 현실을 직시하겠죠. 그러면 기토에게 여기 역시나 인성, 정인의 해를 맞이해서 이 정인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시작을 하는데 경금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우화도 기토의 근이죠, 선생님. 그쵸. 이게 이제 기적인 건데, 그 기토가 4, 5, 미에 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12운성적인 통변인데, 여기가 제왕이고
이게 록이에요. 요게 관대고, 이 관대 록 제왕, 이게 굉장히 센 거잖아요. 가장 센 거거든요. 무토는 반대, 무토는 오화가 제왕이거든요. 이 사화가 록이고, 이 기토도 이 오화가 나의 걸록지를 갖고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강한 나 중심에, 아까 이제 무토도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듯이, 기토도 일정 부분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지를 들여다보시되, 그래도 천간으로 올라온 건 정인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인이라는 건 공감한다예요, 사람들이. 왜 제가 이걸 국가 공인이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입춘이라서, 그러니까 이 경인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서 조금 시간 소요가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금이 경인월을 맞이했는데 병오년이래. 그러면은 경금은 관문제네요, 올해. 그쵸? 평관이고 여기는 정관이다. 관문제다. 그러면은 관문제. 그러면은 직장, 직업, 외부 조건. 그러니까 외부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훅 들어오는 거야. 당신의 책임은 이겁니다. 이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싫은데? 나 싫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당한다는 거는 그거를 피하면은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속도를 막 50km 달리는데 80km로 막 슝 가버렸네? 그럼 내가 그 관을 거부한 거잖아. 분명히 제한이 있었는데. 그럼 나중에 페널티 내야지.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들어오는 어떤 외부 조건에서 이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다. 그거를 수용해야 된다. 외부 조건에 수용,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이 경금은 어때요? 화의 재련을 받아야 돼요. 경금은 물론 막 정화 막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늘 재련받는, 늘 어떤 특수한 목적이 늘 나에게 부여되는 그런 경금이라면 늘 내가 받던 재련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재련을 받지 않는 경금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라. 재련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퐁당 그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는 용광로에 들어가라. 자진납세? 그걸 하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기물이 완성되는 거고, 나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부여되는 거다. 역사적 사명을 띠게 된다. 이렇게. 너무 거창한가? 제가 경금이라서 그래요. 그런 관문제다. 그래서 너무 화기운이 강한 경금 말고는 굉장히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세 군의 입장에서 편제,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우는 달. 근데 나한테는 비견이가 이렇게 편제를 달고 온 거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할까요? 근데 이런 모습인 거죠. 비견으로 왔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예측이 가능하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그러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인호술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경금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외부 조건에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의도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잘 인정하고 내가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나는 특수한 어떤 그런 목적이 확실히 부여된 사람으로 어떤 역할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피할 수도 없어요. 잘 순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일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일이 많아지죠.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자꾸 거부적 태도를 보이느냐 그 차이인데 수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데 뭐 1년 지나가는 거 뭐 진짜 껌처럼 지나가던데 1년? 진짜 내가 기도 안 차요. 제가 이거 입춘 운세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자, 신금은 어떨까요? 신금의 병오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관으로 왔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피할 수 없는 외부 조건이라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약간 보호하는 기운으로 왔죠. 약간 좀 이건 혜택성 포장지라고 하는 이유는 오화를 달고 왔기 때문에 포장은 혜택성인데 나한테는 스트레스라는 거지. 겉포장만 혜택인 거고 선물이야 이렇게 주는 거지. 근데 까봤더니 막 거기서 막 내가 막 그런 거 같아. 내가 이사하면서 그 가구 같은 거 조립식 가구 많이 주문했거든요. 막 부품 꾸며놓고 주문했는데 막 개고생을 해야 돼. 그걸 조립하려면 도대체가 모르겠어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별짓을 다 해야 겨우 신발장 같은 거 하나 조립하고 그런 거예요. 딱 나는 그 다 조립된 그 모습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고생을 해서 이러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도 신금한테 병화가 오는 거는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나에게 명예가 되고 나에게 직함이 되고 나에게 어떤 승진성의 그런 명함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맞이하는 해인데 그 병오년의 시작이 경인월이다. 인오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병오년을 지향하는 아주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 경인월이다. 근데 이 인이 나에게는 어때요? 정제잖아요. 정제의 모습으로 오겠죠. 딱 짜여진 모습으로. 근데 이 경금 경금 겁재가 어느 정도 긴장감을 주겠죠. 경금 겁재가 이렇게 이렇게 도모하면서 들어왔는데 얘 신금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경금을 볼 때 이 신금은 살짝 위에 있는 것처럼 돼야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티는 안 내겠지. 어른이 그렇게 티내면 쟤 별론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내 심리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겁재가 다음 달에 비견이 되죠. 성장할 거예요, 이 겁재가.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올해를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나에게 관을 갖다 주니까 나한테는 겁재보다 내가 더 앞서게 되는 더 혜택을 받는 혜택성 한 해가 된다. 근데 1년짜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무리 그 해가 좋아도 다 1년짜리야.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아무리 좋은 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개띠는 어떻고 뭐 개띠가 제일 좋대 올해. 뱀띠는 어떻고 뭐 호랑이띠 어떻고 막 하시는데 거기에 뭐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거기에 내가 매몰돼 가지고 나 올해 좋으니까 괜찮아 이런 분은 없겠지만 다 1년짜리라는 거.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도 올 한 해 뭐 만약에 이런 합격이나 혜택 운이 딱 1년짜리라고 한다면 그냥 올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안 할 수가 없죠. 이 병호가 왔는데 어떻게 피해? 이거 신금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고 하라는 건 다 해야 될 거고
이제 그게 정미로 가는데 이제 그 미토가 나한테 인성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년까지는 힘들다. 그 힘들다는 게 그 포장지는 그럴듯하다니까 내년까지도.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임계수들. 안 기다릴 것 같아. 이렇게 쭉 갔어, 이미. 자, 임수는 어떨까요? 임수에게 병화가 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편재고, 이거는 정제죠. 내가 다루어야 할 일의 분량이나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감당할 몫이라고 해요. 내 몫이야. 내가 감당할 몫이야. 근데 감당을 잘 하는 사주한테는 그게 다 결과값으로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재다 신약이야. 그러면 재단대 신약하면은 그걸 다 취하지 못한다라는 통변이잖아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걸 다 내 결과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게 재다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가 온 거죠. 임수에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나를 강하게 해주는 근이나 금인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는 지지, 수, 이거는 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 재들을 감당하려면. 그리고 천간으로 온 건 편재예요. 아까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돌려가서 보세요. 초반 강의. 강의 초반에 편재를 뭐라고 얘기했어? 확장성.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보다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이게 임수거든. 이게 강, 바다 이런 거예요. 근데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강휘상영이라고 한다고 서로를 비춰준다고. 근데 이게 막연하잖아. 그림이잖아. 그냥 그림. 네. 저기서 뭘 먹을 건데 가서. 먹을 게 없잖아. 그림이잖아.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임수는 막연한 희망을 품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제왕한 걸로 인해서 감당을 못한다면 임수 입장에서는 이 내가 축적해온 어떤 수량이 말라가는, 가물면 마르잖아. 임수가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잖아. 약간 그러한 문제들, 뭐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수가 마른다라는 개념은 지지수가 없거나 금이 생조해주지 못할 때, 그런 조건에 있는 분이라면 건강관리 하시고 너무 일을 벌리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운에는 내가 해야 되는 책임 플러스 막 만들어 막 이렇게 이것만 하시면 된다. 일을 벌리거나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가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런 병오년을 시작하는 월이 경인월인데, 경인월에는 어차피 병오년에 주어진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니까 이건 주어진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재도 잘 못 피해. 특히 정제 이런 거. 근데 경인월에 그거를 분리분별할 수 있죠. 경금이 인목을 잘 이렇게 쳐내니까. 그래서 확실히 내가 해야 될 것만 간추려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게 임수일간이 경인월에 명심하셔야 될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개수. 맨날 미안하잖아. 자, 개수일간은 어떨까요? 개수는 천간에 정제가 왔어요. 그리고 지지가 편제야. 그러면 해보자고요. 이거를 풀이를 해보자고. 그러면 내 속마음은 편재야. 근데 드러난 건 정제야. 그러면 속마음이 편재라는 거는 여기도 확장성, 더 내가 가야 될 목표보다 그 이상이 보여. 이렇게 내 속마음에서는.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가 느껴져. 그런데 천간으로 드러난 거는 정제. 그러니까 정제라는 거는 아주 계산된
계산된 현실적 일이나 돈 같은 거죠. 딱 계산된.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개수와 병화의 물상은 어떤 거냐면, 개수가 병화를 보면, 병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대, 막 내 맘대로. 이렇게 생겼는데, 개수가 딱 이렇게 이 수국화로 딱 이 부분은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남잖아. 아니면 요것만 남을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요것만 남을 수도 있어. 딱 그 한정시키는 거예요. 병화를 딱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보면은 이 막연했던 게, 병화 자체가 원래 막연해요. 뭐 할 건데 저 태양으로. 그러니까 태양으로 태양광을 할까? 그거 개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걸 쓸까 하는 거를.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바라볼 때는 큰 어떤 현실이 있다면 굉장히 규모가 큰 현실을 딱 내 몫으로 요만큼만 지정하는 것. 그것이 개수가 병화를 볼 때 드는 어떤 마음가짐이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편재로 이미 확장성을 갖고 있죠. 그러한 해다. 그래서 경인월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작으로 어떤 죄에 대한 현실을 내가 이렇게 시작을 잘하는,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말라간다라는 개념은 좀 덜해요. 물론 힘이 들지, 제가 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 해자축의 기운을 갖고 있느냐, 또는 금생수를 받았느냐. 왜? 이런 게 왔을 때는 수국화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만 계속 달랑 하나 있으면 여기도 좀 스트레스 받겠죠.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경인월에는 어떤 월이냐면, 개수가 병호라는 제 기둥을 맞아서 이 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진행시켜야 갈지에 대한 시작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하는 달인데, 경인으로 왔으니까 그 계획을 좀 더 제한적으로 하겠구나. 어떤 무모한 발상 같은 건 하지 않겠구나. 이거는 진행시켜. 이건 진행시켜. 이거는 진행시켜. 이건 진행시키지 마.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마. 이거를 분리분별하겠구나. 개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한 지혜를 발휘하는 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수 입장에서는 속마음은 편재인데 천간에는 정제로 어느 정도 가린 상태로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본인을. 네. 그러면 갑오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일간들께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벌어질 일이 갑오월 가면은 거의 다 정해져요. 그냥 얼마만큼 이제 더 이제 기간을 늘려서 가고, 이것이 연운으로 왔으니까 인호 술 운동을 하니까, 또는 내가 어떤 일가느냐, 어떤 월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성을 봐야겠죠. 삼합의 운동이다 그러면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뭔가 시작하는 시점이 진짜 이때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월이니까 술달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시작을 을 사에 했다. 시작을 작년에. 그러면은 최소 기운년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2030년이니까 2029년이구나. 네. 2029년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인달을 시작하는 거는 갑오달을 봐라. 갑오달을 봐라. 그러면 이것이 잘된 선택인지가 이때 딱 드러나겠죠. 이때는 다 결정 나요. 올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좀 길었어요. 그래도 앞부분에 개괄적으로 경인월을 설명드린 이 부분은 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간으로 가시더라도
가시면 좋고요. 아니면 다 보시면 더 좋고요. 공부 차원에서. 네. 올해 병원년 여러분들 다 만사형통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